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분쟁의 쟁점 제 2판이 나왔고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상가 임차인을 위한 법률 상식이라는 목차인데 제 책 61쪽에 나와요. 그래서 제 책을 일부만 좀 이렇게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가 임차인을 위한 법률 상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죠. 상가를 임차하는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전혀 모르면 또 당하죠. 뭐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가를 임차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임대차 기간 10년이 보장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10년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만 처음 계약할 때 아예 10년 계약을 했다면 10년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제가 주로 보면 가장 많은 계약 연수가 보통 1년이에요.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2년도 있고 뭐 5년도 있고, 그런데 10년 계약은 보기 드물고 1년 계약 또는 2년 계약이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1년 계약이 가장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최소한 5%라도 좀 올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여러 이유로 인해서 1년 계약이 가장 많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10년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차인께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지,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건, 내용 증명 일반인들이 그 보내면 서로 이제 얼굴을 붉어지면서 이러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시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를 행사해 두셨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안 했다면은 서로 쌍방 뭐 아무 말도 없었다면 뭐 자동 연장, 묵시 갱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갱신 요구를 안 했다면은 10년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도 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겠죠. 무조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재건축할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재건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거를 세 개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계약 당시에 재건축하겠다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 같은 거 하겠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 미리 말을 해뒀기 때문에 10년 보장은 안 해줄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보장을 해주고 싶어도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곧 부서질 건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는 없겠죠.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역이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공익목적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분 혼자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그 구역이 전부 올스톱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가 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많죠. 많긴 많은데 대부분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3회분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연체한 상황이다. 3기 연체 상황이다. 이건까지 필요 없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왜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상담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으세요. 상담을 하러 오시기 전에 여러저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 그냥 4회분 이상 연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여러 군데를 받았더니 명도 소송이 들어왔는데 전부 진다고 하더래요. 이 질문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질문하시는 분이 이게 뭘 알고 질문하시는 건지 이 변호사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참을 상담하다가 그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도성에서 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회 연체한 사실이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계약 그러니까 나가라. 계약이 깨졌다. 연체해서 당신이 3기 이상 연체해서 계약이 깨졌다라고 내용 증명 같은 게 날라왔을 때는 한 달 정도만 연체한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4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니까 3회분 이상 연체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때 그 해제의 의사 표시가 도달할 때에 3회분 이상 연체해야 됩니다. 과거에 3회분 이상 연체했다는 사실로는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계약 갱신 요구권 있죠. 자,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때 임차인이 그때 3회분 이상 연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 3회분 이상 연체했다면 계약갱신 요구가 인정 안 됐겠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한 거니까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그 당시에 3회분 이상 연체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한 번이라도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3회분 이상 연체해서 계약 해지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해지 통보를 받을 때에 3회분 이상 연체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과거에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을 때 그때 했어야 돼요. 해지를.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쟁점이 있어요. 지금 뭐 1년밖에 안 됐는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1년이 또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10년도 보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가시는 상황이긴 맞는데 뭐 장기 계약이었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는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는 조문, 뭐 적용되지 않는 조문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이래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9억이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고 보증금이 2억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제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이다. 이러면은 환산보증금은 3억 원이 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월세 곱하기 100 월세는 2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2억 원이 됩니다. 2억 원 더하기 기존 보증금 1억 원 이렇게 하면 3억 원이 되죠. 자, 이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개념을 아셔야 된다. 자, 이런 거고 환산보증금 9억 넘어가거나 뭐 9억 안에거나 아래거나 모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점은 요거는 특별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여기 정리해 놨죠. 자, 대항력 규정도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환산보증금 그러니까 이 환산보증금 개념이 9억 기준 뭐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또 달라요. 지역마다. 자, 이렇게 해둔 이유는 이게 좀 소액보증금 이분들 보호해주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가의 임차인들은 몇 가지만 보호해주자 이렇게 몇 가지 조문만 적용해서 보호해주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점점 확대되죠. 그래서 환산보증금 몇십억이 되더라도 보호가 되는 조문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모든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규정. 대항력 규정입니다. 대항력 규정. 그 다음에 10년 보장 계약 갱신 요구권 규정.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요청권 규정. 그 다음에 3회분 연체 시 계약 해지 규정. 이런 것들은 상가 임차인이라면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항력 규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도받고 뭐 이사 들어가고 이거예요. 인도받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요까지가
대항 요건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 대항 요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말을 쓰고요. 여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순위 따른 배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항력 규정,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요까지는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하려면은 환산보증금 9억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써놨어요. 자, 이건 서울 기준이고요. 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거 좀 정리를 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최소한 알아둬야 될 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전문가한테 묻더라도 본인이 모르면은 답이 정상이 아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뭐 말씀드렸죠? 4회분 이상 연체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약 해지권을 발동할 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권을 임대인이 발동할 때 그때도 4회분 이상 연체하고 있었는 줄 알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건 집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권을 발동할 때 그때 과거에 4회분 이상 뭐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권 발동할 때 1회분만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갱신요구권은 그렇지 않고요. 갱신요구권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러면은 갱신요구권 행사 못한다는 말이고, 그죠? 이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또 권리금 회수기회 요청권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권리금 회수기회 요청권 행사했는데 과거에 한 번이라도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현재 존속해야지 계약 해지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권 발동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한 번이라도 현재 권리 행사 당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요청권 행사할 수 없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